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역시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나에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주변 사람들과 평소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자신이 일반적으로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까지 낭독했었습니다. 최근 대중매체가 이른바 성격장애에 주목하면서 한 개인의 성격을 지배해서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졌다.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체로 자만심이 지나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며 남에게 비판받으면 분노하거나 수치심을 느낀다. 여기 성격장애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다음에 발표할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DSM 수정판에는 이 진단명이 삭제될 예정이라고 한다. 최신 정보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충동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이런 성향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공부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적 문제가 성격을 결정짓는 방식에 근거한 이 진단명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특유의 방식을 압축적으로 묘사한 표현을 임상용어로 정리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설명하면서 아래에 나열된 표현을 다들 한 번씩 써봤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마찰이나 다툼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성격 특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사용할 때가 많다. 자, A서부터 L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와우, 대박. 헐.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뭐든 자기 멋대로 하려고 들어. B는 자기를 구제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 C는 일이 자기 뜻대로 굴러가기만 하면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야. D는 나한테 너무 매달려. E는 냉혈한이야. F는 히스테리가 심해. G는 왜 늘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H는 정말 성질이 불같다니까. I는 별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을 떨어요. J는 자기가 유혹하면 여자들이 다 넘어올 줄 알아. 허허.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알랑드롱인가 보네. K는 너무 소심해. L은 왜 연애할 때마다 호구신사가 되는 거야. 자,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누군가의 기본적인 성격을 판단하는 표현들이다. 여기에는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도 희미하게 남아 드러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으로 나눠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에서 D 나와있죠. 여기에 A서부터 D까지, L까지. A에서부터 D 읽어드린 대로 D는 욕구와 의존성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 E에서 H는 격렬하고 대개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감당하지 못한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I에서 L이죠. L은 관계에서 자존감을 지키지 못한다. 자, 2장에서는 살면서 마주치는 주요한 심리 문제, 즉 욕구와 의존성, 감정, 그리고 자존감을 각각 파고들 것이다. 어떤 문제가 특히 견디기 어려운지에 따라 사용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결정된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인 감정에 대응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문화마다 용인하거나 거부하는 감정이 다르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감정을 회피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다음과 같이 인간 경험에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는 문제와 씨름하는 건 어디나 똑같다. 첫 번째,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싶은 욕구가 있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한다. 하지만 그 관계에서 오는 불만, 실망, 무력감을 견뎌야 한다. 자, 여러분도 직장 내에서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 초조함, 분노, 증오, 시기, 질투 같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처해야 한다. 세 번째,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사람마다 힘들어하는 문제는 다르다. 두 사람이 똑같은 감정적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해도 방어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대인 관계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 자,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 이하는 중략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뭔가와 마주할 때 자주 방어적으로 변한다. 프로이드와 그 뒤를 따른 수많은 정신역동 심리치료사는 이 현상을 저항, 곧 resistance, 저항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방어와 저항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아하. 또 그 이하는 중략합니다. 제2장입니다. 2장의 제목은 세 가지 주요 심리 문제. 자, 헤드라인입니다. 존재한다는 건 나약하다는 것이다. 로먼 O. 브라운의 말입니다. 인간은 어떤 종족일까? 1. 무력한 유아기를 장기간 보낸 뒤 훨씬 더 긴 아동기 동안 타인에게 의존한다. 2.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대한 상황에 대처하고 위협적인 자극에 재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렬한 감정 반응 체계를 진화시켰다. 3. 호모사피엔스는 역사적으로 늘 서열 구조가 복잡한 집단이나 부족 내에서 살아온 사회적 동물이다. 구성원끼리 심리적
감정적으로 연결되면 집단의 결속력과 생존율이 높아진다. 이런 특징이 개인이나 일상 문제와는 큰 관계가 없는 그저 흥미로운 인류학적 사실처럼 들릴지 몰라도 실은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부모, 자녀, 친구, 동료, 연인 등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찾아 나서는 여정에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발달 관점에서 보면 진화적 유사는 우리 성격과 인생사 그리고 심리적 문제를 결정짓는다. 그 원리를 살펴보자. 1. 우리는 욕구를 충족하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부모에게 의지한다. 이런 장기간의 나약한 아동기 때문에 의존성은 우리 삶의 핵심 문제가 된다. 나약하고 무기력하기만 한 유아기에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아 세상이 안전하다는 기분을 느끼지 못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자, 내담자 브라이언을 예로 들어보자. 그의 아버지는 브라이언이 어렸을 때 가족을 버렸고 그의 어머니는 이런저런 남성들을 잠깐씩 만났다. 성인이 된 브라이언은 그 누구도 믿거나 의지하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것을 더 편하게 여겼다. 자기 뜻대로 휘두를 수 있는 여성을 선택해 결혼하고 아내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몰래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자, 이런 성향을 나타내는군요.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주변 세상에 강렬한 감정과 두려움을 느낀다. 세상에 저런. 아기가 그 감정을 감당할 수 있게 돕는 것은 부모의 중대한 의무다. 아기를 진정시키고 안전감을 느끼게 해주고 고통을 달래줘야 한다. 어린 시절 양육자에게 제대로 된 보살핌과 감정적 도움을 받지 못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데 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잘 할 예정이죠. 자,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매우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란 또 다른 내담자 에이든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 아무래도 그렇죠. 가정이 불안하면 자신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직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를 크게 키우고 불만이 있으면 동료들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해야 할 때면 시시때때로 감정적으로 무너졌다. 안타깝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존재고 세상에 자기 자리가 있다고 느껴야 한다. 아멘, 아멘입니다. 내적 자존감을 필요로 하며 주변 사람들, 즉 무리 안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느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알려주는 환경이 인생 초기에 조성되지 않으면 평생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기 쉽다. 엄격한 완벽주의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완벽주의자 부모 밑에서 자란 샘은 자신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꼈다. 훤칠한 키에 용모가 뛰어났지만 자기를 추남으로 여겼다. 세상에 저런.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도 겉으로는 이성애자로 지냈지만 우울해지면 가끔 게이 목욕탕을 찾았다. 그곳에서 성행위를 하지는 않고 다른 남성들이 자기에게 보내는
감탄과 욕망의 눈빛을 즐겼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라면. 또 다른 내담자인 제시카는 약물 남용, 정신질환 파경으로 얼룩진 대가족에서 자랐다. 하하, 미국의 문제입니다. 제시카가 어릴 때 어머니는 예술적 재능이 있고 성적도 좋은 제시카를 실패작이 아닌 아이로 이상화했지만 제시카는 자신의 재능에 한 번도 자신감을 느끼지 못했다. 참 오랫동안 수치심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성인이 된 제시카는 예술적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연애를 할 때마다 감정적 학대를 당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받기보다 훨씬 더 많이 줬고 부탁은 거의 하지 않았다. 아하, 이런 성격이 되는군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 심리 문제가 인간 경험의 중심에 있다. 기억하세요. 내게 찾아오는 거의 모든 내담자가 이 중 한 가지 이상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저자의 얘기죠. 조지 버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내담자 상황입니다. 어떤 내담자는 진지한 대인관계의 의존성을 견디지 못한다. 브라이언처럼 상대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거나 가까이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멜리사처럼 너무 가까이 들러붙는다. 가까이 들러붙는 것도 문제군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혹은 들러붙는 것도 둘 다 문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내담자도 있다. 그들은 샤론이 폭식을 한 것처럼 감정을 마비시키고 내담자입니다. 샤론은 마비시키고 없애버리는 방법을 찾거나 에이든처럼 끊임없이 감정에 짓눌리고 휘둘린다. 폭식하고 구토하는 거죠. 자, 여기서 사례에 빠진 게 하나 있어서 더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번의 경우입니다. 또 다른 내담자인 멜리사 역시 가정 환경이 복잡했고 애인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집착과 소유욕이 강했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상대에게 집착하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다. 자, 이 경우에는 말이죠. 이 경우는 가정 불화가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1번 사례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1, 2, 3 세 가지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낭독해 드렸고 그로 인한 방어 기제 형성에 대한 사례들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다음번에는 제3부 방어 기제 해체하기, 이러한 부정적인 방어 기제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낭독하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자유의 대가는 끊임없는 경계다. 토머스 제퍼슨의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